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맞고 있습니다.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700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00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부 세수가 안 거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제 어쨌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지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 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 예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분야에서도 좀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좀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을 공개했다는 내용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반면 예산안 공개에 대해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은 지자체가 수립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정도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등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문서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아직은 이제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지금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신청인에게 예산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있어 오히려 비공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이 지자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납세자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 참여와 지방 분권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산 분야에 대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전남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대부분 자치단체의 교부세 세입이 최대 53%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20년 만에 50만 원 범위 안에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돼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시군구는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남도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나라는 2차례나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때는 지역사회 강한 유치 위험원에도 정부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면서 더욱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전남도는 일찌감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 자리를 통해 국제사회 유치 의지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COP28 전남도 주간 국제포럼을 통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여수가 COP33 개최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는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그 유치 지원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또 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 그리고 분위기 공감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COP33의 한국 유치 성공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오는 2028년 개최될 COP33은 아시아 태평양권 내에서 개최국이 결정되는데 경쟁 대상이 될 유치 희망국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6년 COP33의 유치 사업을 국가계획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33의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해양과 연안 생태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내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겨울철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소방본부의 심정지 출동은 연평균 4,005건으로 전체 구급 출동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심정지 출동 건수는 지난해 578건으로 2021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겨울철 심정지 신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내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해역에서 열대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수 향이람 남쪽에 있는 무인도서인 소가녀에서 넓은 띠 큰 바다뱀이 발견됐고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도 산호충류인 밤수지 맨드라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난류가 확장하면서 열대 아열대성 해양생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길게 이어지면서 김장철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습니다.
배추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가 11월 하순이 되면서 요즘 곳곳에서는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 조형물이 가득한 해남 군민광장이 김치 가공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가 한 켠에 가득 쌓였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데는 장비까지 동원됩니다. 국민 대통합 전국 단위 김장 행사가 열린 날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남군에서만 절임 배추 200kg, 800포기의 김장김치가 만들어져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가정에서 김장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11월 22일 전후로 김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시기 배추가 속이 꽉 차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43만 6천 톤의 배추를 생산해 국내 최대의 배추 산지인 해남군은 요즘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맛이 좋으면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갔을 때 그 아삭한 맛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김장 문화가 점차 줄면서 절임 배추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치 완제품을 사 먹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군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배추 1,000톤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K푸드가 지금 세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19만 1,000원 선, 지난해보다 11%가량 내렸습니다. 정부가 김장철 비축 물량을 풀면서 배추와 무 등 주재료뿐만 아니라 깐마늘 등 양념류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처음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여는 야간 볼거리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녹동항 드론쇼 공연을 실시했으며 지난 25일 마지막 공연까지 기상 악화 등을 제외하면 23차례 공연으로 18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녹동항 드론쇼가 지역의 대표적인 야간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고 지역 경제와 고흥 관광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내년에는 더 알찬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침체된 광양 지역 경제를 위해 34억여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타결된 노사협약에 따라 전체 임직원 6,94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3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다음 달 6일 상품권이 지급되면 연말 영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